안녕하세요. 분자진단 및 실습 4조 DNA 추출에 대해 발표 진행하겠습니다. DNA는 핵산의 한 종류로 핵산은 뉴클레오타이드라고 하는 단일 물질이 많이 연결된 고분자 유기물입니다. 뉴클레오타이드는 염기 탄수화물의 일종인 펩토즈, 인산이 각 한 분자씩 결합하여 구성된 것인데 펩토즈가 디옥시리보즈이면 DNA라고 합니다. DNA 염기에는 아데닌, 구아닌, 시토신, 티민까지 총 4가지가 있습니다. 이 4개의 염기 배열 순서에 따라 서로 다른 DNA가 만들어집니다. 다음으로 키트와 추출 목적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DNEG 블러드 앤 티슈 키트는 동물 및 식물 조직, 세포, 혈액 등 다양한 샘플에서 총 DNA를 빠르고 간편하게 정리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추출된 DNA는 저해물질, 단백질, 뉴클레아제 및 기타 오염물질이 정제되어 PCR, 서던, 하이브리데이션, RAPD, RFLP, 시퀀싱 및 클로닝과 같은 다양한 관련 실험에 응용되어 사용됩니다. 다음으로는 DNA 추출 원리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DNA는 차오트로픽 솔트가 고농도로 존재할 때 DNEG 멤브레인에 흡착되며 이는 용액 내 수화된 분자로부터 물을 제거하는 원리입니다. DNA 추출 준비물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때 EDTA 튜브로 채열한 혈액으로 사용해야 하며 반드시 고압증기로 멸균된 피펫 팁과 튜브를 사용해야 합니다. 실험 시작에 앞서 EDTA 튜브에 채열을 진행하여 DNA를 추출할 전혈 혈액 검체를 준비합니다. 혈액 검체가 준비되면 이제 DNA 추출에 사용할 샘플을 준비합니다. 먼저 마이크로 원심 분리 튜브에 라벨링한 뒤 프로티나아제 K 시약을 볼텍서에 약 5초간 짧게 볼텍싱합니다. 마이크로 피펫을 이용하여 튜브에 프로티나아제 K 20마이크로리터를 담아줍니다. 프로티나아제 K는 샘플의 단백질 제거를 위해 사용되며 볼텍싱을 통해 시약의 층분리 방지와 농도를 균일화할 수 있습니다. EDTA 혈액은 혈액 내 세포의 균질화와 응고 방지를 위해 약 10회간 흔들어 준 뒤 천천히 100마이크로리터를 담아줍니다. 다음으로 PBS 100마이크로리터를 담아 총 220마이크로리터로 부피를 조정합니다. PBS는 샘플의 희석 및 균질화, 삼투압 조절, pH 완충 효과 등을 위해 사용됩니다. 마지막으로 혼합물의 버퍼 AL을 200마이크로리터 첨가합니다. 버퍼 AL은 세포막과 핵막을 파괴하여 DNA 방출을 유도하며 이후 진행할 단백질 정제 과정에서 DNA가 실리카 멤브레인에 잘 붙도록 도와줍니다. 버퍼 AL을 첨가한 튜브는 약 15초간 볼텍싱합니다. 미리 56도로 예열해둔 드라이 베스 인큐베이터에서 10분간 인큐베이션합니다. 인큐베이션은 첨가한 버퍼 AL과 프로티나아제 K의 세포막 핵막의 파괴와 단백질 제거를 도와 DNA를 순수 분리하기 위한 전처리 과정입니다. 인큐베이션이 끝난 혼합물에 200마이크로리터의 에탄올을 첨가합니다. 에탄올은 수분을 제거하여 이후 과정에서 DNA가 실리카 멤브레인에 잘 붙도록 도와주며 불순물 제거를 위해 사용됩니다. 에탄올을 첨가한 혼합물을 약 15초간 볼텍싱합니다. 앞선 과정은 DNA 샘플을 준비하는 과정으로 이제 순수 DNA를 정제하는 과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미니스핀 칼럼에 라벨링한 뒤 마이크로 원심 분리 튜브에 담긴 혼합물을 미니스핀 칼럼으로 옮겨줍니다. 200마이크로리터 피펫과 20마이크로리터 피펫을 이용하여 총 620마이크로리터를 옮겨주었으며 이는 미니스핀 칼럼 내에 실리카 멤브레인이 DNA만을 선택적으로 붙이는 특성을 이용하기 위한 과정입니다.
원심 분리를 돌리기 전 혼합물과 같은 양의 증류수를 담아 대칭을 맞춰 주었습니다. 이제 8000rpm에서 1분간 원심 분리를 진행합니다. 사용한 콜렉션 튜브는 분리한 뒤 새 콜렉션 튜브에 스핀 칼럼을 넣어줍니다. 1차적으로 불순물을 제거하기 위해 버퍼 AW1 500μl 스핀 칼럼에 담아줍니다. 원심 분리 시 대칭을 맞출 튜브에도 같은 양의 증류수를 담아 8000rpm에서 1분간 원심 분리합니다. 이전과 마찬가지로 사용한 콜렉션 튜브를 분리하여 새 콜렉션 튜브에 스핀 칼럼을 넣어주고 최종적으로 남은 염과 오염물을 제거하기 위해 버퍼 AW2 500μl를 담아줍니다. 같은 양의 증류수를 담아 대칭을 맞춰주고 14000rpm에서 3분간 원심 분리합니다. DNA 수율을 높이기 위해 콜렉션 튜브의 내용물은 티슈에 완전히 버려 제거한 뒤 다시 스핀 칼럼에 끼워 14000rpm에 1분간 원심 분리합니다. 원심 분리가 끝난 스핀 칼럼을 새 마이크로 원심 분리 튜브로 옮겨줍니다. 최종 회수를 위한 DNA 용출 과정 진행을 위해 스핀 칼럼 중앙에 200μl의 버퍼 AE를 추가합니다. 이때 버퍼 AE는 반드시 기벽이 아닌 정중앙에 위치해 분주해야 합니다. 만일 버퍼가 기벽으로 흘러내릴 경우 실리카 멤브레인과 접촉하지 않고 빠져나와 DNA가 칼럼에 남아 제대로 용출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버퍼 AE를 첨가한 후 DNA 용출 시간을 확보하기 위해 실온에서 1분간 배양합니다. 배양이 끝나면 8000rpm에 1분간 원심 분리합니다. DNA 수율을 높이기 위해 DNA 용출 과정을 다시 한번 반복하여 콜렉션 튜브의 용액을 스핀 칼럼으로 옮겨준 뒤 실온에서 1분간 배양 후 8000rpm에서 1분간 원심 분리합니다. 실험에서 사용한 튜브와 피펫팁은 실험이 끝난 후 전부 바이오 하자드에 폐기하였습니다. 추출이 완료된 DNA는 마이너스 20도의 냉동실에 보관합니다. 실험 시 주의사항으로는 첫 번째, 고압 증기로 멸균된 피펫팁과 1.5mm 튜브를 사용해야 합니다. 두 번째, 손에 있는 효소로 인해 DNA가 분해될 수 있어 장갑은 필수로 착용해야 합니다. 세 번째, 냉장실은 사용 후 바로 닫아야 합니다.
네 번째, 버퍼 AW1과 AW2에 에탄올이 넣어져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다섯 번째, 버퍼 AL, AE에 침전이 있으면 56도에서 녹인 후 사용해야 합니다. 혈액 검체를 이용한 DNA 추출 결과입니다. 좌측 사진에서부터 우측 방향으로 갈수록 DNA가 정제되어 최종적으로 용출되는 과정이며 각 단계별로 점차 불순물과 염, 단백질 등이 제거되어 마지막에는 투명한 용출액이 관찰됩니다. 다음으로는 결과 해석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DNA 추출 과정을 통해 추출한 물질이므로 무색의 용출액 속에 정제된 DNA가 포함되어 있음을 추측할 수 있습니다. 실습 이후에는 분광 강도계를 이용하여 260나노미터, 280나노미터에서의 흑강도 측정을 통해 DNA의 순도를 평가할 예정입니다. DNA 순도는 보통 260과 280나노미터에서 측정된 흑강도 비율로 확인 가능합니다. 비율이 1.8 이하면 순수 DNA, 1.7 미만이면 단백질 오염을 의심해야 하며 2.0 초과일 경우 RNA 오염일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